선배님 회사에서 해외 영업사원을 모집한다면서요? 응. 민수는 영업일이 성격에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지원해봐. 접수는 언제까지예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접수를 받는다니까 서둘러야 될 거야. 그 회사는 신입사원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대기업보다는 조금 낮아. 그래도 우리 회사는 장래성이 있어. 네, 영인식품입니다. 하노이 지사에서 일할 직원을 뽑는다고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베트남어를 조금 하는데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인 직원도 있습니까? 지금은 서울 본사에서 나가신 한국인 직원 한 분하고 베트남 직원 두 분이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국 방송사 모집 광고 봤지? 나도 한번 지원하려고 해. 너도 할 거지? 나도 한번 해볼까? 준비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차근차근 준비해. 지원서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으면 될 거고, 대학교 졸업증명서하고 성적증명서도 필요하겠지? 그리고 토익, 토플 같은 영어 시험 성적도 있어야 하고, 준비할 게 정말 많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해.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걸 내도 될까? 자기소개서는 아주 중요하니까 신경 좀 써야 할 거야. 그래? 오늘부터 빨리 준비를 시작해야겠네. 선배님, 지난번에 드린 자기소개서 읽어보셨어요? 대체로 쓰기는 잘 썼지만 너만의 개성과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게 생각보다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인사 담당자들은 평범한 자기소개서에 별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거야.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읽는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있는 게 좋겠지. 내가 몇 군데 손을 봤으니까 다시 한번 써봐. 대한경제신문사 박영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광원전자 인사 담당 김현수 부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소개서는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력서를 읽는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써야 하지요. 어떻게 쓰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지원자 스스로가 인사 담당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자기소개서 쓰기가 쉬워질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입니까? 우선 지루하지 않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읽은 듯한 비슷비슷한 표현이나 너무 긴 문장은 좋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소개서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경험이나 경력이죠. 회사에서는 지원자가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또한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지, 성격은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겠죠.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부장님의 말씀이 지원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의 영업부에 지원하셨는데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대학교 3학년 때 인턴십을 하면서 영업 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학과 공부 외에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장애인을 돕는 봉사활동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영업부에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배우고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입사시험에서 면접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계신 김영수 부장님을 모시고 면접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면접을 할 때 어떤 점에 신경 써야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자신감이 없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때는 짧은 시간 안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관계없는 대답을 한다든가 질문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대답을 하면 안 되겠죠. 대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관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아는 척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을 보는 사람들은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게 되는데 면접을 볼 때 옷은 어떻게 입는 게 좋을까요? 면접자들의 패션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단정한 정장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경우 진한 화장이나 너무 화려한 옷은 좋지 않습니다. 홍보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같이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홍보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시겠지요? 회사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보부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서 새로 나온 약을 소개하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요즘은 많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약을 만드니까 약을 팔기가 아주 힘듭니다.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회사 제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우리 회사를 광고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저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사원들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사원들이 월급이나 승진 등에 관해 물어보고 싶으면 저를 찾습니다. 식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서영호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건물이나 차량,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최진영입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제 명함입니다. 원우 인테리어의 이명섭이라고 합니다. 원우 인테리어가 이번에 큰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내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기는요. 이 업계는 경쟁이 치열해서 항상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건물 규모로 봐서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원영입니다. 박기영 부장님한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명함 한 장 받으시죠. 아, 감사합니다. 제 명함도 한 장 드리겠습니다. 회사 이름이 수군요. 좋네요. 외우기도 쉽고. 네, 제 이름 중에서 한 글자를 따서 지었어요. 이 과장님은 무슨 업무를 맡고 계세요? 홍보실에서 근무합니다. 이번에 꽃장식은 무슨 일로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향수 신제품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달에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오는데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라서 좋은 인상을 줘야 합니다. 어느 나라 분들입니까? 프랑스분 2분인데 모두 여자분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카탈로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볼까요? 유럽 지역 시장에 대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과장, 시장 조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과 올해의 판매 실적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죠. 생각보다 실적이 좋지 않군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면의 매운맛이 현지인의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다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지난번에 광고 방향을 정했으니까 오늘은 누구를 모델로 쓸지 이야기합시다. 아무래도 건강 음료수이니까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 남자 모델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남자들을 위한 음료수니까 축구선수 박지원은 어떨까요? 이사님들 모두 오셨나요? 김 전무님만 오시면 됩니다. 오늘 모이라고 한 것은 회사 건물을 어디로 옮기면 좋을지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있는 곳은 공간이 좁고 시내에서 멀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시내 어디로 이전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이군요. 요즘 인터넷에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무엇입니까? 서비스 센터가 서울에 2곳밖에 없어서 서비스를 빨리 받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는 센터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영국에 있는 회사에서 이메일이 왔다고 들었는데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회사 제품에 관심이 있으니 가격표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답변을 보내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도 요청했는데 첨부 파일로 보낼까요? 그러세요. 메일을 보내고 수신 참조는 저와 사장님으로 하십시오. 오늘 오후에 이메일을 보내고 그쪽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긴장돼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본론 부분에서 사용할 자료도 부족하고요. 누구나 처음에는 긴장하게 마련이지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세요. 힘들지만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발표 내용을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니까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발표를 해야 하고 몸짓에도 신경을 써야 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메일은 제목만 보고도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라는 제목보다는 세광전자의 김민수입니다라는 제목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읽고 내용을 대충 알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이 카탈로그 요청이라면 쉽게 이메일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 보내는 이메일이라면 안녕하십니까 나 반갑습니다와 같이 경어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메일을 주고받은 사이라면 감기는 좀 어떠세요와 같은 개인적인 내용을 써서 친밀감을 나타내도 좋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말하고 싶은 것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또 상대가 읽기 쉽도록 보기 좋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 때는 파일을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명함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 이름을 먼저 쓰고 그 아래에 직함과 이름을 쓴 후 회사 전화와 팩스 번호,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를 표기한 온라인 명함을 이메일 끝에 첨부하십시오. 당신을 알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법이라는 책을 쓰신 박병호 씨를 모시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쓰게 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는 컨설팅 일을 하면서 많은 회사원들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죠.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 자료 준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는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이나 도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이나 도표를 사용할 때는 너무 많은 색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 색깔로 청중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발표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발표하면 효과적이겠죠. 발표할 때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거나 한 곳만을 보면 안 됩니다. 청중들을 골고루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중의 주의를 끌기 위해 가끔 재미있는 말을 하거나 몸짓을 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